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구 수성구를 포함하여 미분양이 계속 쏟아지더니 기어코 부산과 광주는 물론 경기도까지 미분양 악몽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분양만 하면 수백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유망지역마저 미분양이 터져나오며 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가뜩이나 세종, 창원 등 지방 집값 하락이 확산되고 있고 강남 재건축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임대주택 사업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경으로 돌아선 데다가 금리 인상까지 나오며 부동산 시장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어 부산, 경기, 광주, 전국 미분양이 터졌다. 이거 지금 아주 심각해요. 지금 그냥 조금 몇 군데가 터진 게 아니라 막 터지고 있어요, 지금. 자, 미분양. 지금 아파트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대세 하락 신호탄이 터진 걸까요? 일단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최근에 1년의 사태, 부동산 대세 하락 강력한 신호 세 가지. 먼저 지방 미분양 폭증. 이게 지금 제일 무서워요. 유망 지역이 특히 미분양 나온다는 게 무섭고요. 그냥 단순히 미분양이 아니에요. 무순위 있죠. 무순위 청약, 줍줍. 이것도 지금 계약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줍줍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완공, 준공 후에 그것도 미분양이 1만 채가 넘어요. 자, 대구, 처음에는 대구부터 스타트를 끊다가 이제 부산으로 지금 출근이 확대되고 있고, 광주, 대전도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강원 확대, 지방 집값 하락 또는 하향세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이 지금 2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창원 하락폭이 전국 최대치죠. 대전, 부산, 대구 역시 하락은 아니지만 하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하향세, 음마 주공 5단지가 이미 꺾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억 이상 빠지면서 강남 재건축 역시 하향세, 서울 재건축이 계속 신고가를 찍으면서 오르다가 주춤하고 있어요. 바로 미분양 폭증, 지방 하락, 재건축 하락, 이 세 가지 형태로 부동산 대세 하락의 어떤 신호탄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미분양 난리 났다. 전국으로 확대. 자, 누가 그래? 아직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뭐 서울은 뛰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은 아직도 상승 중이에요. 지금 최근 1년 반 동안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제 과정에서 좀 올랐다 떨어졌다, 이 시세는 아파트별로는 있을 수 있는데 주간 시세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고 강남 재건축도 꺾이고 있고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거래량은 역사상 지금 최저를 찍고 있고, 자, 전국 미분양 확대, 대구, 부산, 전국 한번 구분해서 봅시다. 먼저 대구부터. 미분양 1천 가구죠. 대충 한 800, 900가구 지금 넘긴 것 같아요. 무순위 미분양, 줍줍이도 미분양이에요. 이런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죠. 수성구 핵심, 특히 이 수성구는 대구에서 제일 비싼 동네인데 미분양이 지금 6개, 7개, 8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폭은 1위입니다. 안심파라곤, SD 아이프라임, 비스타, 그리고 건설사들이 꺼려하고 있어요. 그 공개하는 것을. 부산입니다. 미분양 1086가구 정도 돼요. 자, 무순위 미분양, 역시 줍줍이도 지금 계약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자, 고분양가 이런 걸로 아마 스톱 된 상태 같고 미분양 적체 역시 쌓이고 있습니다. 사상역, 경보, 센트리아 3차 등 미분양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볼까요? 서울, 인천은 상대적으로 지금 축소됐어요, 많이. 그런데 전국적인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15,798가구가 이거 최근에 와서 확 늘어난 거예요. 경기도는 무려 1,390가구. 미분양 많죠? 준공된 다음에 악성 미분양이죠, 이것은. 준공된 다음에도 말만 뭐 회사 보유분이지. 자, 이런 악성 미분양, 이런 거 잡으면 큰일 납니다. 잡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준공된 다음에 회사 보유분이 있다면 이건 쓰레기예요. 아파트가 아니라. 자, 1만 가구나 돼요. 자, 미분양, 무순위 미달, 준공 미분양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미분양에서 끝나지 않고 무순위 미달, 줍줍이 미달, 그것도 입주에 또 미분양. 심각하네요. 자, 이제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 거의 이제 한국 금리 인상을 거의 이제 그냥 못 박는 듯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하고 집값 이 거품이 세계에서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권 2위, 서울 전체가 5위, 수천 개 도시에서 2위, 5위.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부동산만 놓고 본다면 전쟁 상황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잖아요.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집값.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친 거예요. 왜냐면 그냥 집값이 2배 뛰었다, 3배 뛰었다가 아니라 경제성장,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 있죠. 국민소득과 다른 나라 국민소득을 비교했을 때 그 집값, 이 집값이 지금 세계 꼭지라 이 말이에요. 1000개 도시에서 2위, 5위가 뭡니까? 아무튼 그 지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 자 11월 금리 인상 지금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례 정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2022년, 23년 인상이 아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원래 금리 인상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거고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은 달라요. 왜냐하면 최근 1, 2년 동안 연끌을 많이 했잖아요. 젊은 층 30대 연끌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게 될 거예요. 또 갭 투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연끌, 특히 우리나라가 가계 그 대출 비율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팬데믹. 지금 팬데믹 사태를 잘 극복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는데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물론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 해외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우선 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냐. 집값을 지금 억제해야 돼요. 거품이 이렇게 심할 때까지 방치한 것은 이주열 씨의 공이 커요. 경제 회복. 자, 이미 경제가 회복이 됐잖아요. 물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 연내 인상이 유력하다. 자, 원화 아마 계속 올라갈 겁니다. 신흥국가,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지만 각 여러 나라의 신흥국가들의 아마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가. 이제 하반기 폭등과 2020년 5월까지 상승 유력 4대 변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가 왠지 임대주택 사업자도 폐지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완화책만 쓰다가 아직은 믿을 건 못 되지만 왜냐면 7년 동안 쏘았잖아요. 정부한테. 7년 동안 쏘은 거 맞아요. 아직은 믿을 건 못 되지만 그래도 조금 여당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도 폐지하고 그 다음 완화책을 한다고 해놓고 다음 달로 미루고 그래서 좀 강공의 기류가 다시 가는 거 아니냐.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아까 그 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미분양 증가 또 강남 재건축이 아직은 뭐 일부긴 하지만 하락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상치 않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좀 안타깝게 여기 근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서울 월별 지금 보니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7년입니다. 7년간 1월, 4월 달은 거의 마이너스가 좀 많이 보이죠. 물론 플러스도 있지만 주로 이게 파란색이 좀 많았는데 자 6월만 되면 이게 신기하게 6월만 되면 이게 거의 다 플러스죠. 그것도 확대되고 있어요. 여름만 되면 불장이야, 불장. 보세요, 다 아주 뜨겁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6월 달만 되면 지금 이렇게 6번 연속 불장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이제 5월, 6월 달 됐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게 지금 0인데 0 위에 보세요. 이렇게 꼭지 찍을 때 802 대책. 지금 여름에 뛰었다는 거예요. 913 대책. 이게 떨어졌다가 여름에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1216 대책. 이것은 여름부터 아예 그냥 겨울까지 뛰었다는 얘기고. 720 대책. 자, 여름에 엄청나게 뛰었다는 거예요.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여름부터 뭐 겨울까지 뛴 거죠. 이건 24대책. 24대책 이후로 좀 내려가는 듯 싶더니 지금
솔직히 집값 이때부터 잡으려고 했으면 선거 패배 이후에 정부 여당이 조금 강력하게 나왔으면 떨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엉뚱한 짓이나 해대는 바람에 좀 오히려 턴을 했어요, 위로. 자, 그래서 저는 올해는 집값 하락 확률은 20%로 보고 내년 2022년 5월 약 1년 동안 집값 상승 확률을 80%로 봅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도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하락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2년 한 5월이나 6월이나 선거 끝나야 이게 다시 이때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상승을 하는 게 80%라고 해서 이걸 완전히 신봉할 수는 없죠. 이 변수가 좀 있어요. 4대 변수. 정부의 강경책,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강경책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금리 인상 빨리 해야 하고요. 미분양이 지금처럼 급증하게 되면 언제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재건축, 강남 재건축부터 항상 스타트를 끊잖아요. 이게 꺾이면 마이너스로 가겠죠. 근데 이걸 감수하더라도 지금 흐름상으로는 여름 폭등은 못 막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먼저 릴레이식 분양, 아마 이제 한 50점만 넘으면 가점이 당장 당첨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릴레이식 청약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죠.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 또는 기타 특기지구 등 유망지역 중심으로. 두 번째, 자, 5억 미만, 뭐 지역마다 달라요. 5억 미만에 만약에 나는 1년, 2년 내에 매입을 해야 한다. 실거주로 매입해야 한다. 만약 1, 2년 내에 매입을 한다면 지금 매입하세요. 왜냐, 올해 1년 확률적으로 1년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2년 내, 1, 2년 내에 매입한다면 빨리 매입하는 게 좋아요. 좀 싼 것들 중심으로 5억 미만일 경우. 다만 비싸거나 집값이 뭐 10억, 15억 간다든가 아니면 나는 뭐 폭락장까지 기다릴 수 있다. 뭐 3년이든 5년이든 그럼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 쉽지는 않겠죠. 왜냐면 또 뛴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이해 갔죠? 5억 미만은 2년 내에 매입한다면 빠를수록 좋다. 왜? 계속 뛸 것 같으니까. 자, 고가 아파트 영끌 매입 신중. 다만 이 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들은 영끌 매입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자, 대략 2에서 6년 이제 폭락장 2년보다는 이제 한 4, 5년 이게 바닥이겠죠. 4, 5, 6년이 흐름을 보면서 폭락장에 매입하는 걸 좀 권합니다. 자, 자녀가 만약 무주택일 경우 특히 부모님들 이제 마음고생이 많은데 청약과 금매를 판단해야 하잖아요. 똑같아요. 자, 5억 미만이냐 고가냐에 따라서 또는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자, 5억 미만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기다리느냐. 상황별 판단. 자, 오르지 않고 안 팔리는 주택. 그런데 이건 달라요. 이제 무주택은 아니겠지만 오르지 않고 안 팔리는 주택. 이것은 지금 갈아타세요.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뭐 신축 빌라 이딴 것들 뭐 다가구 다세대 특히 임대차 사업 그 폐지됐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거래도 안 되고. 자, 이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전국적으로 뭐 이름을 다 읊을 것도 없이 전국이 미분양이 추대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1년 뛸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올해 중으로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대구, 부산이요, 광주, 경남도 줍줍이까지도 미달을 덮칩니다. 부산 작년보다 늘어났고, 대구 미분양이 늘어났고, 광주도 늘어났고, 경남도 늘어났고, 월별 미분양 추이를 봤더니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확대되고 있죠. 특히 최근에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 수도권도 지금 경기도 아주 좋은 것 같잖아요. 인천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미분양. 전국 미분양이 많은 곳들 따져봤더니 경기도 1390, 그 다음에 대구 897, 부산 1086, 경남 2603, 경북 2259, 주로 경상도 쪽에 미분양이 넘쳐납니다. 그 전남 999, 약 1005. 세종시하고 창원시가 지금 집값 하락이 조금 무서운데, 자, 0.10에서 계속 하락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게 재밌는 현상은 외지인들 거래 비율이 내려갈수록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지인들이 갭 투자를 하면 집값이 뛰는 거고, 외지인들이 갭 투자를 안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갭 투자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참 집값 잡을 생각 없는 거죠. 갭 투자 이익 환수를 안 한다는 것은 집값 잡을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투기꾼들 돌아다니면서 갭 투자 하잖아요. 투기꾼만 합니까? 여러분들도 하잖아요. 자녀 이름으로. 자, 창원, 용기, 더샵, 레이파크. 자, 84. 이거 보세요. 11억짜리가 불과 2개월 만에 9억대로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추락할 때는 무섭게 떨어집니다. 여기도 역시 보면은 이게 외지인 비율을 보세요. 확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하락하는 거예요. 자, 6월 1일자 오늘부로 양도세가 아주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이라든가 입주권 분양권 다 포함해서 1년 미만에 판다 그럼 70%예요. 무조건 세금. 근데 이게 지금 양도세만 예를 들어서 내가 7억을 먹었다. 1억을 먹었다. 1억을. 근데 1년 만에 판다 그럼 70% 세금 내는 거야. 약 7천만 원.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취등록세도 내고 뭐 이것저것 내잖아요. 뭐 복비랑. 그러면 약 80% 낸다고 봐야 돼요. 2년 미만에 팔았다. 60%입니다. 무섭죠? 이것도 이것저것 합치면 70%. 1억이 뛰어도 8천만 원 내고 7천만 원 내는 그 짓은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년 이상 만약에 실거주 안 하면 약 한 40%? 그런데 실거주를 하게 되면 세금 이제 안 내겠죠. 자, 다주택도 2주택 같은 경우 기본세율이 40%예요. 플러스 12, 20으로 가요. 그러니까 60% 세금 내고 3주택 이상은 70%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것만 냈습니까? 이제 앞에서 취등록세 뭐 내고 막 그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사실상 70, 80이에요. 와, 어떻게 2주택 70%, 3주택 80% 세금 나가면서 어떻게 팔겠어요? 양도세 줄이고 나는 취득세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집 팔아도 사도 세금 족쇄입니다. 예를 하나 볼게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자, 10억에 샀는데 17억. 와, 진짜 7억이나 뛰었네요. 근데 재밌는 현상. 자, 양도세가 얼마나 나간 줄 아세요? 이게 다주택자일 경우, 3주택일 경우. 예전 같으면 4억 나갔는데 지금은 4억 7천. 대략 10억에 4억 7천. 약 5억. 결국 2억 남네요. 2억. 그쵸? 7억이 뛰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취등록세 내고 이것저것 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남는 거 없네요. 7억이 뛰었는데도. 다주택을 만들지 마세요. 올 연말 국가 채무 1000조에 도달할 수도. 지금 여러분들 가계부채, 기업부채, 특히 가계부채 심각해요. 약 GDP 대비 100% 넘어갔고 기업 대출도 약 110%에 120% 기업 대출이 더 많습니다. 정부 부채 보세요. 정부 부채도 지금 1000조 약 한 50%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연도별 국가 채무 지금 2021년에 1000조를 아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22, 23, 24까지 해서 1300조. 지금 이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팬데믹 상황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지금 강남구 추락하고 있고 서초구 추락하고 있다. 자, 매수이익 지수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 끝을 볼게요. 이때하고 뒷부분을 비교해서 이때보다 많이 상승률이 지금 축소됐죠. 그렇지만 아직은 약간 좀 빨간색이 약간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 아직도 뜨겁네요. 120으로. 자, 그 다음에 경기도 보세요. 자, 조금 많이 꺾이긴 했지만 아직도 98. 그리고 여기 강원도, 충청남도, 묵도가 조금 약간 세요. 100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주도가 제일 뜨겁습니다. 123으로. 그 다음에 차가운 곳들. 지금 6대 광역시, 5대 광역시, 부산, 대구는 이미 쫄딱 망했어요. 여기 보세요. 60대예요. 이런 데는 지금 집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거래만 없을 뿐이지 매수자가 안 달라붙고 매도가만 지금 높은 거예요. 잡으면 난리 납니다. 울산도 그래요. 64밖에 안 되죠. 자, 그리고 전라남도 뭐 하여튼 이 도 단위 잡지 마세요. 지방에. 세종 보세요. 세종 46.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집값이. 제일 지금 안 좋은 게 세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보면 이걸 보시면 뭘 알 수 있냐. 자, 서울 보세요. 예전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꾸준하죠. 집값 이 거래량이 비슷합니다. 상승률도 비슷해요. 꾸준합니다. 근데 경기도 보세요. 진짜 거래 안 되다가 여기 와서 막판에 뛰었다는 여기죠. 경기도 참. 자, 막판에 뛰었다는 거. 물론 도중에 한 번씩 올랐다 내렸다 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새 아파트 신도시일 가능성이 커요. 어찌됐거나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죠. 서울은 꾸준히 뛰었는데 거래량도 꾸준하고 얘는 그렇게 뭐 좀 등락하고 별로 안 좋다가 막판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부산은 더 심각해요. 아예 거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단번에 뛰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돌아오게 되면 나중에 팔지도 못해. 한 5년, 6년, 7년, 8년 동안. 자, 대구도 큰 차이 안 나요. 비슷합니다. 막판에 뛰었어요. 다만 부산보다는 조금 이렇게 도중에 이렇게 상승장이 오긴 했어요. 결론적으로 서울이 가장 좋고 경기도가 두 번째, 부산, 대구 이 순으로 지금 꾸준한 거래, 꾸준한 상승이냐 아니면 갑작스러운 상승이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2021년 집값 상승폭 최대. 1년만 더 뛰면 20, 30% 또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지금 올해 5월 달 뛴 게 작년 지금 1년 뛴 것에 60%를 넘어섰어요. 서울도 지금
서울은 그나마 반절 정도밖에 안 되고 경기도 보세요. 거의 작년 뛴 거고 맞먹지 않습니까? 지금 5개월밖에 안 뛰었는데 그 다음에 5대 광역시도 작년 뛴 거의 반절 정도. 결국은 2016년에 4, 5, 6, 7 그러니까 지금 평균 수도권 거래 가격이 7억 서울은 11억 수도권은 7억 서울은 11억 서울 집값 수도권은 지금 약간은 하락세지만 제일 상승폭이 높고 5대 광역시와 서울은 약간 상승세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 거래량은 급추락이다. 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이거 하락장 때 서울도 돈 안 되면 안 사요. 미분양 100% 아파트가 등장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은 피가 많이 붙었겠죠. 집값이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집값 상승폭과 2021년 5월까지 상승폭이 사상 최대치로 높기 때문에 이대로 1년 정도 더 오르면 중저가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이 치고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증가가 대사락의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